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자유행위를 끊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유행위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 여러 혼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문제로 너무 괴롭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과 상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당연한 욕구이니 괜찮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들과 다릅니다. 삶이 조절이 안 되고 무기력은 커져만 갑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싶어서 답답한 마음도 커져만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끊었다. 이거 해봤더니 좋았다. 저거 해봤더니 좋았다.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봅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되어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니 자책과 좌절감만 커져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자유행위에 관해 이런 혼선들이 빚어지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형이라고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자유행위에 관련해 몇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행위에 대해 고민한다면 이 유형에 대해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유행위 후 죄책감을 갖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시작되어 매매업소와 술, 신경질과 우울감으로 번져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감정에도 신체적으로도 삶에도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일 것입니다. 단, 어떠한 방식으로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망가뜨리고 있다면 첫 번째 유형은 아니겠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보통의 말이 있습니다. 성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니 자유행위도 자연스러운 거야. 오히려 참으면 스트레스가 되니 적당히 풀어버려야 도움이 되는 거야. 정액이 고이면 몸에 좋지 않으니 주기적으로 사정을 해야 돼. 이러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도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는 진심일 것입니다.
이들은 자위행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굳이 끊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정말 그 끊으려는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위행위에 관해 여러 유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마저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위행위에 관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위행위를 하면 감정적, 신체적, 관계적, 업무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끊는 게 어렵지만 어떠한 계기나 방법 등을 사용하면 결국에는 끊기도 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위행위를 하면 감정적으로 죄책감, 실패감, 우울감이 옵니다. 신체적으로는 무기력증에 휩싸여 힘듭니다. 관계적으로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업무적으로는 집중력이 약해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위행위를 끊으려고 합니다. 부단히 애써도 잘 안됩니다.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지 않게 됩니다.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거나 해서 멈춥니다. 또는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다가 특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갑자기 또는 서서히 끊어집니다. 운동을 하거나 컴퓨터를 거실에 두거나 핸드폰에 잠금 장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중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끊거나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의 충고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끊었어.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 라는 충고입니다. 이러한 충고를 듣고 시도한 사람들 중에 자위행위를 끊는 몇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의 무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마치 특효약처럼 자신들의 방법을 선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끊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방식의 사람도 있기에 이러한 선전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때론 그들의 그 선전이 누군가의 마음에 심한 좌절감과 낙담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 번째 유형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보통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위행위를 하면 감정적, 신체적, 관계적, 업무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끊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은 소위 중독이라고 합니다. 자위 중독, 포르노 중독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과도하게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도 두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자위행위를 하면 감정적, 신체적, 관계적, 업무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위행위를 하면 감정적으로 죄책감, 실패감, 우울감이 옵니다. 신체적으로는 무기력에 휩싸입니다. 관계적으로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업무적으로는 집중력이 약해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두 번째 유형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다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방법을 써도 끊지 못합니다. 이들은 흔히 자신도 두 번째 유형, 즉 끊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방법을 적용합니다. 컴퓨터를 거실로 옮깁니다. 운동을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사람을 사귀어 봅니다. 취미생활 합니다. 심지어 연애를 하거나 결혼도 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 주기에 맞추어 다시 재발하는 자신을 보며 절망에 빠집니다. 이들은 그 어떠한 노력을 해도 끊을 수 없는 중독입니다. 중독은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진행성입니다. 병은 진행되어 삶을 점점 악화시킵니다. 심지어 이 자위행위를 배우자에게 들켜 극심한 실망감을 안겨주어 부부 사이에 금이 갑니다. 잦은 자위행위로 업무에 집중을 못해서 회사에서 승진이 누락되기도 합니다. 자위행위를 하면 갈망이 멈추지 않고 심해져서 매매업소를 찾아 빚까지 집니다. 공중화장실, 차 안, 때론 공공장소에서 자유행위를 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독의 정확한 패턴에 들게 됩니다. 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재발, 그 재발에 이은 수치심과 우울감, 무기력증,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 또다시 재발, 그리고 더 깊은 좌절이 그것입니다. 그 결과 삶은 계단식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되면 이후 자위행위를 하든 안 하든 수치심이 있습니다. 자신을 쓰레기로 봅니다. 늘 우울합니다. 무엇인가를 할 의지가 없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자위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사람에게 자위행위는 특정한 방법으로 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이러한 사람에게는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중독입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당신도 다른 중독자들처럼 똑같이 중독이라고 여기고 그들이 걸어간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꽤 긴 시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짜 중독자라면 결국에는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바로 인정할 때 비로소 삶의 빛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위행위에 관해 여러 유형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유형이 무엇인지 찾아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혹시 자위행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바르실레 회복학교